네, 윤 대통령은 탄핵 날짜가 다가오니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계엄 이유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28분간 밝힌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요, 야당은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이고 야당 폐악을 멈추도록 경고하려고 했다. 그리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했을 것이고, 본인은 바로 계엄 해제 의결에 병력 철수를 지시했고 국헌 회복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발언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행동과 발언이 아닙니다.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다시 철수했으니 상관없다는 저런 태도가 앞으로도 본인 뜻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외신들은 이 담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한국 대통령의 기괴하고 끔찍한 시도가 여전히 엄청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빈곤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 질서와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 성공 사례가 된 나라를 더럽히고 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대국민 사과와 다르게 180도 달라졌고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다. 한국에는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한 대중을 자극했다. 정말 나라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습니다. 국격과 대외 신인도가 급속도로 추락했습니다. 이미 외교적으로 여러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정말 심각한 외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렛츠고! 계엄 선포 당일날 심지어 미 백악관은 사전 통보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란도 미사일 쏘기 전에 미국에 통보하는 시대에 주한 미군이 주둔해 있고 한국과 동맹국인데 비상계엄 전에 미국에 통보도 안 했다는 게 진짜 얼마나 후화무치합니까?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고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위입니다. 앞으로 취임할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취임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방위비를 요구할 명분을 줬습니다. 이렇게 미국 측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에 전화도 받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인해서 미국을 미스리딩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국민인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고 그리고 동맹국인데 사전 연락도 안 주고 외교 수장도 연락도 안 되고 미국 대사가 소통 부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감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긴박한 상황에서 동맹국 미국에게 빌미를 제공했고요. 무슨 빌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미군 철수를 얘기하면서 국방비를 인상할 명분을 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정책 그리고 외교부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는데요. 스페인 방문 그리고 독일 방문을 하면서 관계 발전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하는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출장도 보류됐습니다. 그냥 무정부 상태입니다. 한반도 외교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고요. 그리고 외국의 주요 인사들 한국 방한 일정도 지속적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그리고 스웨덴 총리 회담, 그리고 일본 전 총리의 한국 방문 등이 모두 취소됐고요. 그리고 심각한 건 트럼프 최측근으로 알려진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 역시 방한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하루빨리 외교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건드렸습니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냐면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그리고 또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다. 본인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거대 야당, 종북 세력들이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내부 문제에 중국까지 끼워 넣었습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짜 미쳤습니다. 세계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고립되려고 작정을 한 것인지 중국 외교부는 이때까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한국 내부의 사정이니까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 간첩 발언에 대해서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고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이런 한 포인트가 엄청난 쓰나미로 몰려올 겁니다.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담화 내용에 대해서 계엄령 충격적 결정 그리고 정당한 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충격적이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국민 대다수가 들으면서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창문 부수고 총 들고 진입하고 국회의원 체포 명단까지 밝혀진 마당에 이걸 정당화한다고 진짜 웃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본인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본인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좌우 이념 대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은 좌우 이념 대립이 아니고 반란 행위입니다. 이걸 옹호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느 누구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시 상황도 아닌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 결정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또 미국 외교 전문지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이 군사독재를 벗어나 민주주의를 이룬 것으로 한미동맹은 국제적으로 정당성을 얻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것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신문 내용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것을 가장 걱정하는 미국에게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국가 안보를 정치적 행보의 핑계로 삼는 것은 동맹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미국 외교 전문지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한국이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 정책이나 관세 등에 신속히 대응할 능력이 마비되고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희망은 새로운 지도자가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인데 트럼프 취임할 때 한국의 정치 공백이 여전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냥 신문기사에 떴다가 아니라 전 세계로 송출되는 유명 외교 전문지입니다. 그리고 현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오스틴 장관이 계엄령으로 인해서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으로 일본은 가는데 한국은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정말 국가적인 손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은 철저하게 외교적으로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전 차관보가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국제사회 참여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차관보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현재 계엄령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외교와 강력한 국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데 있어 정부의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또한 북한의 도발 위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안보 위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한 분 한 분의 발언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이어서 피치도 정치적 리스크가 장기할 경우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고요. 현재까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장기화되면 신용 하방 압력이 불가피합니다. 자, 이제 그분이 등판하십니다. 트럼프 취임식 1월 20일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만약 그 전까지 어떻게 해결도 안 되면 트럼프에게 온갖 명분을 주는 꼴이고요. 이미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죽어있는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트럼프입니다. 과연 한국이 지금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한미동맹 근간을 흔들었고 국내 정치 목적으로 북한 위협을 이용해서 미군을 엮었다는 점이 정말 큰 실수인데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자국민에 대한 애정이 상당합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100일도 아니고 100시간 내에 한국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질 것이고 10% 이상 관세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북한과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한국에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요구할 수 있고요. 트럼프가 만약 취임식 이후에도 이 혼란스러운 정세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위험하다, 투자를 줄여야 된다, 자본을 빼야 된다,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한국은 자본시장이 붕괴되고 외화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면서 나라가 말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계엄령 사태를 그저 좌우 이념 대립으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측면에서 보면 계엄령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주변국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이념이 다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음 투표로 내가 그 사람을 단죄하면 됩니다. 절대 계엄령과 무력으로 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공산당에 가셔야겠죠. 드디어 탄핵 표결이 14일 오후 4시로 앞당겨지면서 오후 4시에 하는데요. 이번에 이 담화로 인해서 국민 여론이 더욱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빠르게 국교 정상화, 외교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